이제 수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만 배웠고요. 이 이외의 수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앞으로 명칭할 거고, 그 녀석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름들을 부여하진 않습니다. 저 환청 들리는 거 아니죠? 우리 종소리랑 비슷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할 거고, 네. 규칙은 이제 만들기 나름이라서 다양한 종류의 수열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시간 정도에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뭐냐면, 수열의 합에 대한 새로운 기호를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열의 합은 SN에 대해서만 알아요. 얘는 A1부터 마지막이 N번째까지. 이걸 SN이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시작하는 값을 첫 번째 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이렇게 S3부터 SK까지의 합을 나타내고 싶어.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SN을 이용한다면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SN에서 S, 얘보다 한 번호 하나 더 적은 A2까지를 빼는 거니까 SN 빼기 S2는 A3부터 AK까지 합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네, 이렇게 말고 새로운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시그마 기호는 본 적이 있을 거고요. 들어본 적도 있을 거고. 이게 시그마 기호고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알파벳 S에서 변형된 기호예요. 이유는 S는 대부분 넓이를 제외하고는 다 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 수학에서는. 나중에는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이 S를 기호로 바꾼 이 시그마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런 것도 나오죠. S를 좀 길게 늘린 거. 이것도 이제 합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인테그럴. 이게 적분이에요. 별건 없습니다. 어쨌든 합이야. 간단하게 말하면 얘는 연속적이지 않죠. 띄엄띄엄 있는 것들을 더한 거. 이산적인 녀석의 합인 거고, 얘는 연속적인 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배웁니다. 어렵진 않고요.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 노란색들의 합을 표현할 건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를 바꾸자. 여기가 n을 썼으니까 여기도 n을 써볼게. 여기 안에다가 누구를 더할 건지 쓰는 거야. a를 더하자. 근데 변수가 있어야지 얘 번호들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새로운 문자 하나를 넣을 건데 이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어떤 알파벳이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K로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그마 기호 위아래에다가 K는 얼마부터 시작하는지 얼마에 끝나는지를 나타낼 건데 시작하는 값이 3이니까 K는 3부터 끝나는 값이 N이니까 N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읽어보면 시그마 K는 3부터 N까지에 대한 AK라고 읽으면 돼요. 시그마 K는 3부터 N.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아래에 있는 게 시작하는 값을 말하는 거고 끝날 때의 변수 값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는 변수를 넣어줘야 돼. 이 변수가 누구인지를 꼭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것과 이것은 같은 문자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여기 K에 3부터 집어넣으래. 3부터 집어넣는데 어디까지 집어넣어라? N까지 집어넣어서 다 더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A3, 그 다음 당연히 그 다음 자연수 A4 해가지고 AN까지를 대입해서 넣으면 되겠다라는 표현법입니다. 이게 합을 표현하는 기호입니다. 어렵진 않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시그마 K는 4부터 4 AK 이건 뭘까요? 그냥 A4 하나 말하는 거예요. 4부터 4까지면 4 하나밖에 없는 거죠. 중복해서 두 번 더하지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잘못된 표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A0은 없잖아요. A0은 0이 아니에요. A0이란 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A0부터 A5 6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A0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1부터 A5까지 합인 S5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런데 봐봐. 여기는 사실 자연수가 아닌 값이 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봐봐. A, K 플러스 1. 이건 정확히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변수값과 여기가 같으면 0부터 5까지를 차례대로 넣으면 되는 거라서 0을 대입하면 얼마죠? A1, 다시 A2. 그럼 마지막 5를 넣으면 A6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값은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의 AK랑 같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건 또 뭘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의 AK. 이게 뭐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A2n. 그쵸? 끝나는 값이 반드시 n으로 끝나거나 숫자가 아닌 것여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끝나는 녀석의 항번호가 되는 것만 약속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문제가 없으면 시그마로 표현하는 건 괜찮습니다. 괜찮아? 그럼 요거는요? 시그마 A, EK. K는 1부터 N까지. 같은 것과 다른 것과? 이건 달라요. 이 두 가지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다가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돼요.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얼마죠? A2. 2를 대입하면 A4.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끝나는 값은 똑같이 A2n이 되는 건 맞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거의 항수는 2n개고요. 이거의 항수는 n개예요. 개수 자체가 다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수열 AN에서 짝수 번째 있는 녀석들만 더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지난시간에 했지만 뭐 등차 수열은 짝수 번째끼리도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루고 홀수 번째끼리도 등차 수열을 이룬단 말이야. 등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홀수 번째 것들의 합, 짝수 번째 것들의 합 이런 걸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SN으로는 표현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SN으로는 안 돼. SN은 무조건 연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더한 걸로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홀수 번째 항들의 합, 짝수 번째 항들의 합 이런 거는 SN으로 표현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시그마를 이용하는 거야. 그럼 시그마를 이용한다면 부분적인 합도 가능하지만 홀수 번째 항들의 합, 짝수 번째 항들의 합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럼 만약에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을 식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A, 2K 마이너스 1 여기가 2K 마이너스 1이면 1을 대입하면 1, 2를 대입하면 3, 3을 대입하면 5 이런 홀수 값들이 되는 거죠. 그럼 홀수 번째 항들의 합도 시그마로 표현이 가능한 거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거는 번외적인 거고 이렇게 막 억지로 나오진 않지만 만약에 내가 해볼게. 시그마 여기가 AN이고 K는 1부터 5예요. 이건 뭘까요? 좀 잘 봐야 돼. 여기 변수가 K면 여기도 K예요. 근데 여기는 N인데 얘는 K야. 우린 분명히 이 시그마 표현법에서 얘가 의미하는 건 변수 K에다가 1부터 5까지를 다 대입해서 더하라는 얘기야. 이건 결과적으로 항 몇 개를 더하는 거냐면 5개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변수가 N이야. K가 아니라 문자가 좀 달라. 이건 뭘까요? 자, 여기 AN에 K에다가 1을 넣어볼게요. 그거 얼마죠? 얼마죠? 다시 여기에다가 K에 1을 대입해보세요. 얼마야? 여긴 K가 없어. 얼마야? 그렇죠. 그냥 AN이죠. 대입할 게 없으니까 이거 자신이 그냥 K에다 1을 대입하라는 얘기인데 K가 없으니까 그냥 얘기가 끝인 거야. 그럼 K에다 1을 대입해도 AN. 3, 4, 5를 대입해도 다 똑같은 AN이죠. 그럼 뭐야? AN을 5번 더하라가 돼서 OAN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변수의 문자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충 보면은 안 돼요.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런 거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건 나오냐면 시그마 3, K는 1부터 10.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긴 변수 K가 없잖아. 얘가 어쨌든 수열을 높여야 돼. 여기 시그마 뒤에 오는 건 얘는 무조건 수열이거든. 근데 수열 안에 문자가 없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일반항 AN이 3인 수열을 말하는 거야. 그 말은 첫 항부터 끝 항까지 모두 다 얼마다? 3이다. 다 3, 3, 3, 3, 3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항들이 3인데 그거를 첫 항부터 10번째까지 10개를 다 더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이거의 값은 3을 10번 더해서 3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가 이제 시그마에 대한 성질인 거고요. 네. 그래서 개념확인 1번 같은 경우 시그마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2번도 어떻게 될까요? 확인 2번도 마찬가지로 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얘들아 개념확인 2번은 계산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합의 꼴로만 누구 더하기 누구 더하기 누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잠깐 두 문제만 하고 갈게요. 개념확인 1, 2번. 시그마가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고 갑시다. 한번 해줘야 되겠다. 자, 첫 번째 거 2, 4, 6, 8 해가지고 연속 가는 짝수들을 다 더해달래. 어디까지 더하라고 나와 있냐면 28까지를 더하는 건데 이거를 시그마로 나타내는 얘기야. 아, 내가 뭘 잘못했냐면 여기에다가 너희들 이게 수열의 값을 넣으라는 얘기인 거지 이게 꼭 A 몇, A 몇 이렇게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이거의 일반항을 구하면 얼마가 되죠? 2n 아니야? 일반항 AN이 2n일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시그마 일반항 AN 예를 들면 있는데 n에다가 얼마를 넣었을 때 1 넣으면은 얘가 되는 거고 28 되려면 14를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이 수열 AN이 누군지 알려줘야 돼.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14까지의 2n 이렇게 쓰는 게 시그마를 표현한 방법이에요. 그럼 확실하게 되잖아. 여기다가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6, 마지막 14 대입하면 28 되는 거니까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변수가 꼭 반드시 n은 아니어도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 시그마 만약 여기를 2k라고 두시고 k는 1부터 14 이렇게 해도 되고요. k랑 n을 가장 많이 쓰지만 가끔 가다가 변수가 2개 이상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k도 아니고 n도 아니고 i랑 j를 쓰기도 해요. i는 1부터 14까지 2i j는 1부터 14까지 2j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두 번째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반항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값이 3 곱하기 2 이게 3 곱하기 첫 번째 항이고 그 다음부터 2를 계속 곱한 거잖아. 그럼 이거의 일반항은 등비수열로 볼 수 있고 초항이 3 곱하기 2이고 공비가 2인 거라서 초항 곱하기 2의 n-1제곱 이게 일반항이겠죠? 그럼 얘를 합치면 3 곱하기 2의 n승이라고 일반항을 말할 수가 있겠네.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3 곱하기 2의 n승을 일반항으로 만들어 주시고 끝값이 얼마냐면은 25제곱까지인 거니까 25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됐죠? 뭐 계산은 나중에 우리가 다른 방법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의 합공식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경우는 등차 수열 합공식, 등비 수열 합공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제 오늘 이따가 배우게 되는 새로운 이제 시그마 공식으로서 계산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개념 확인 2번 볼게요. 2k-1에다가 k의 1부터 5까지를 대입하면 연속하는 홀수 1, 3, 5, 7, 9가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3 더하기 5, 7, 9를 더한 값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 여기 i라고 나와 있네요. 시그마 i는 3부터 10까지 3의 i제곱 이거 풀면요. 처음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1이 아니라 3이니까 3의 3제곱 3의 4제곱 해서 맨 마지막에 10제곱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왜? 안 보여?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 i에 요 i가 같은 거라서 3을 시작으로 끝나는 값 10을 넣을 때까지 계속 더하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자, 이제 시그마 기호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이거의 성질을 좀 볼게요. 성질. 자, 첫 번째 성질입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여기에 오는 수열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두 종류야. AK와 BK. 이걸 풀었으면 뭐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일반항 AK 플러스 BK에 K에다가 연속하는 자연수를 하나씩 대입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1을 대입하면 A1 플러스 B1이고요. 2를 대입하면 A2 플러스 B2가 돼요. 그럼 뚜두두두두 다 더서 어디까지? A10 더하기 B10까지를 다 더하면 되는 거겠지요? 괜찮지? 근데 시그마라는 건 어쨌든 합이에요. 여기 괄호로 되어 있는 녀석들의 합이란 말이야. 근데 이 괄호 안에 값들도 더하기고 다 더하기니까 괄호를 없애도 될까 안 될까? 없앴어? 괄호를 없앤 상태에서 A끼리만 묶어봐. A1부터 A10까지야. 얘는 얼마가 되겠어? K는 1부터 N까지의 AK가 되는 거죠. 다음 B1부터 B10을 다 더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에 대한 BK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 두 덩어리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더하면 되는 거죠.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가 성립하냐면 시그마 안에 있는 값이 두 종류의 수열이 있다면 그것들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마치 이 시그마를 분배 법칙으로 분배하듯이 쪼갤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였을 때 그대로 플러스가 됐다면 두 수열의 값이 만약에 빼기로 연결되어 있어. 그럼 얘는 진짜로 어떻게? 빼기로 또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왜? 여기가 다 모일 거니까. 빼기일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가. 아 여기가 맞죠. 여기가 빼기죠. 여기가 빼기니까 B1도 마이너스, B2도 마이너스, B10도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4로 갖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는 항이 두 개로 덧셈과 뺄셈으로 되어 있을 때는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될까 안 될까?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여기 수열이 AK가 있어. 근데 여기 실수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어. 숫자 진짜 숫자 쓸게. 3 이렇게 3AK 그러니까 3AK가 하나의 수열인 거고 K에다가 1부터 N까지를 넣으라는 얘기인데 이건 결과론적으로 3이 시그마 앞으로 나오면서 AK만 따로 시그마로 정리해도 돼요. 이게 가능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분명히 보이는데 얘 풀었으면 뭐냐면 이거 전체를 풀었으면 3A1, 3A2, 3AN까지인 거잖아. 이거잖아요. 괄호 왜 했지? 이거잖아. 이걸 뭘로 묶어? 3으로 묶은 게 얘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마치 이게 시그마라는 게 문자가 곱하기로 연결된 것처럼 분배 법칙이라든지 실수배를 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네요. 오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쉬운 것 같아. 그럼 이건 될까 안 될까? 시그마 AK와 BK가 곱으로 연결되어버린 두 개의 수열이 K는 1부터 N까지니까 얘도 그러면은 AK까지의 시그마랑 BK까지의 시그마를 뭐한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 겁니다. 될까 안 될까? 된다면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안 된다면 안 되는 반례를 들 수 있어야 돼요.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말도 안 돼. 확인해보면 되는데 너무 말이 안 돼. 너희들이 희망하는 거야. 어떤 문제 복잡하게 나왔을 때 이렇게 시그마로 쪼갤 수 있으면 계산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쪼개면 안 될까? 안 되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다른 방법이 안 떠오르니까 왠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애들 봐봐. 얘는 뭐냐면 1을 넣으면 A1, B1이에요. 2를 넣으면 A2, B2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AN, BN까지. 그래서 항수가 몇 개? 얘는 그냥 N개예요.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앞에 거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가지고 AN까지 합일 거고, 얘는 뭘 말하는 거야? B1 더하기 B2 해가지고 BN까지 합을 말하는 거거든? 이 둘을 곱하라는 뜻이에요, 얘는. 이거 전개하면 야, 얘들 이거 전개를 했더니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끝이야? 이거 전개하면 여기 항이 n개고 여기도 항이 n개잖아. 몇 번 계산해야 돼? n제곱개. n제곱개 계산해야 된다고. 만약에 n이 10이었으면 이거 10개밖에 안 되는데 이건 100개라고. 100개. A1과 얘만 곱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다 얘랑 곱해줘야 된다고. 말이 안 되죠. 이건 절대로 같지 않아요. 나누기는 뭐 뭐 할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고 당연한 거고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성질이 되는 건 합과 또는 차, 아니면 실수배일 때. 실수배일 때는 앞으로 개수를 뽑아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안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이 그거인 거고,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4번 공식은 여기 내가 이미 했어요. 이거 말하는 거야. 문자로 바꿔볼까? 시그마 C N은 K로 바꿀게. K는 1부터 N까지. 변수랑 이 문자랑 다른 거예요. 얘가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값이 일반항을 말하는 건데, K 값이 1부터 N까지 변한다고 했는데 K가 없으니까 변하지 않겠죠. 그럼 이거 자체가 그냥 일반항인 건데, 얘를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다 더하라는 얘기니 n개를 더하라는 얘기죠. 근데 일반항 자체가 변하지 않는 C란 말이야. 그럼 C를 몇 번? n번 더하면 되는 거라서 마치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을 곱하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조심할 게, 얘가 1일 때만 이렇게 돼요. 여기가 1이 아니면 n 곱하기 C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도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값이 1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 실수가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243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그마의 성질 4가지는 다 설명드렸고, 조심해야 될 게 여기 가운데 주의라고 보이시죠? 얘 1, 2, 3, 4번 문제 보시면 여기 주의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서 안 되는 거, 곱셈으로 된 거랑 나눗셈으로 된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됐니? 오케이. 개념 확인 3번.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간단해. 시그마 AK와 BK 값을 이용해서 다음 식에 대한 값을 구해봅니다. 예솔이도 개념 드릴까지 일단 먼저 문제를 풀고 갑니다. 244까지 다 풀고 나서,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진도 이어서 학습할게요. 일단 지금 처음 봤을 때 당황스러운 부분은 이제 뭐냐면, 쉽게 가볼게요. 2의 K제곱, K는 1부터 10까지 볼게요. 자, 얘가 뭘 의미하는지는 K에다가 1, 2, 3 다 대입해보면 돼요. 그래서 2의 2제곱, 2의 4제곱 해서 2의 거듭제곱을 다 더하라는 얘기고 2의 10제곱까지를 더하라는 얘기야. 물론 우린 이 값을 알죠. 2, 4, 6, 8, 16, 32, 64, 뭐 128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다 더할 수는 있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럼 너희들이 난 뭘 봤으면 좋겠냐면은 이제 시그마를 대하는 자세인 건데, 우리는 시그마를 이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야. 시그마를 쓴다고 계산이 무조건 더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잠시 후에 배울 시그마 공식이 있거든. 다음 좀 이따 배울 이 녀석들은 시그마를 공식화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 풀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그마라는 것이 무조건 공식 적용은 아니에요. 말이 길어서 미안한데, 얘를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면,
초항이 2고 규칙이 2를 곱하고 있는 거니까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인 거예요, 얘는. 근데 그걸 다 뭐하래? 더하래. 몇 개를? n 10개를. 그럼 초항, 공비, 항의 개수를 알아.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맞잖아요? S10 구하라는 얘기죠, S10. 등비수열 합 S10을 구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S10은 공비 2 빼기 1, 2의 10제곱 빼기 1, 그리고 초항 2. 이게 답이야, 이게. 이렇게 계산돼야 돼요. 이게 가겠어요? 얘네들의 규칙이 등비수열인 걸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거냐면 시그마로 되어 있는 이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연습하는 거랑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씩 되어 있는 것들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느냐 요것만 배우고 있는 거야. 아직 우리가 시그마 계산하는 건 하나도 배우지 않았어요. 배운 건 없고 다만 아까 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런 거잖아. 뭐 시그마 AK K가 1부터 10까지의 합이 만약에 100이다 라고 한다면 시그마 3K는 3AK는 얼마니? 라고 했을 때 이 3은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니 시그마 AK는 100이라서 3 곱하기 100, 300이요. 요런 것만 할 수 있는 것 뿐인 거고 아직 우리는 시그마에 대한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당연히 계산 못하죠. 근데 보니까 특징이 등비수열의 합처럼 보였길래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거기 너희들 대표 유형 지금 풀었던 사람인데 일단 눈으로만 좀 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 공식 외우기 전에 이거 먼저 볼게. 자,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너희들이 해결을 해보려고 K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문제가 이거야. 얘가 2n 제곱이래. 저기 생뚱맞게 이렇대. 그런데 시그마 AK 10까지를 계산하래. 나는 역함수 이거 안 배웠지 않아요 이거? 했어요 이거. 안 뺐어. 안 배웠죠? 응. 여기부터 안 했어. 응. 자, 이걸 일단 해결해보면 K에다가 1 대입하면은 A1 플러스 A2 K에다가 2를 대입하면 A3 플러스 A4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연속적으로가 다 되는 거고요. 이걸 다시 다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N을 대입하면 A2N-1, A2N까지를 다 더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좌변을 정리한 게 얘예요. 근데 이게 2N 제곱이래.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얘는 A1부터 A10까지 합이야. A1부터 A10까지 합인데 얘가 10이 되게 만들면 되겠네요. 얘가. N이 얼마면? N이 5면 이건 A10인 거잖아. 그럼 여기다 똑같이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5의 제곱 곱하기 2는 얼마? 50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란 얘기해. 공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의미하는 것과 뭐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따져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사실은. 오케이. 근데 이건 사실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 옆에 보면은 그리고 해결의 법칙 해가지고 1번, 2번, 3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시그마의 AK를 썼을 때 이건 A1부터 연속적인 수열 n번째 항까지 AN을 다 더한 거라 그거 보면 되겠고 아까 했던 건데 복습 한번 해볼게요. A2K-1 이건 뭘까요? 1 대입하면 A1이고 2 대입하면 A3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총 개수가 n개가 되는 거야. n까지 대입할 거니까 맨 마지막 막항은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만약에 시그마 똑같은데 여기 A2K야 그냥 K는 1부터 N까지로만 되어 있으면 1, 2, 3, 4 대입하면 되겠죠? 1 대입하면은 A2, 2 대입하면은 A4
마지막은 AEN. 얘는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경 2번 가시면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사실 이제 대표경 2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전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좀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너희들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인지 아직 안 보일 수 있는데 조금 이따 내가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그럼 더 잘 보일 수 있는데 일단 느낌적으로만 보면은 이건 지수식이에요. 지수식. 일반항이 지수식인 건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에요. 이걸 먼저 말해줘야 돼. AN이 N에 관한 1차식이야. 그럼 등차 수열인 것처럼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지수꼴로 되어 있어? 이건 등비수열을 말하는 거라고. 그럼 얘는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따로 계산할 거예요. 자, 얘 가려볼게요. K는 1부터 8까지 3을 시그마래. 일반항이 3이라는 얘기죠. 이거 얼마야 그러면? 24. 3이 8개 있는 거니까 24가 되는 거고. 그럼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얘가 등비수열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의 공비는 얼마예요? 2예요, 2. 초항은 얼마냐면은 K에다가 무조건 1 대입해야 돼. K에다가 1을 대입하면 2의 2제곱 4가 되겠죠. 초항은 4고 공비는 2인 거야. 초항과 공비를 알고 있고 항 몇 개를 더하래? 8개. 초항, 공비, 항수.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2번 같은 문제는 완전 제곱식 복잡해 보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시작하는 값과 끝나는 값이 똑같아요. K가 1일 때부터 15. 2K-1의 제곱이 있고요. 빼기 똑같이 K는 1부터 15. 그 다음에 그 뒤에 4K제곱 마이너스 4K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얘들아. 만약에 공식을 배우고 나면 너희들은 이거 계산한 다음에 이거 계산해서 빼려고 할 거야. 그럼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뭘 느꼈으면 좋겠냐면 시그마가 시작하는 값 끝나는 값이 똑같아요. 그리고 얘가 빼기야. 그럼 이렇게 보란 얘기야. 이 왼쪽에 있는 이 값을 AK라는 수열로 보고 얘를 BK라는 수열로 보라고요. 그럼 시그마 AK 빼기 시그마 BK인데 시그마의 아래 끝, 위 끝이 똑같단 말이야. 시작하는 값, 끝나는 값이. 그럼 얘를 합쳐야죠. 합친다고 항상 더 간단해지는 건 아니지만 합칠 수 있어요. 일단 얘는. 그럼 얘가 일로 내려오고 빼기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머릿속에 암산이 돼야죠. 이거 전개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인데 플러스 1인데 똑같은 게 두 개가 있고 빼기가 되는 거니까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요? 그냥 1만 남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다 없어지고 나서 K는 1부터 15까지 1 끝. 답은 그래서 얼마?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AK가 BK가 AK, BK 대신 진짜 K에 관한 식으로 나왔을 때 그때 너희들이 이것을 항의 계수가 똑같으면 실제로 얘네들 먼저 빼기로 합친 다음에 마지막에 시그마를 한 번에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를 합칠 수도 있고 분해할 수도 있다. 그 성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A3번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오른쪽 거 전개하고 나면 AK가 얼마인지, AK제곱이 얼마인지 나와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자, 이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난 너희들 다 이과를 갈 것 같고 수학을 다 좋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이들 얘기를 한 게 뭐냐면요. 수학을 하다가 난 결과적으로 시그마가 나올 때부터 난 수학을 접었어. 이런 애들이 많아요. 나중에 어른들 얘기하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무렵에 이제 수학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진 거야. 얘 시그마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 시그마를 대단한 공식과 뭐 대단한 내용처럼 느끼려고 하거든요. 이 시그마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들은 봐봐. 만약에 중3과정, 중2과정으로 예를 든다면 방정식, 뭐 2차 방정식에서의 근해 공식, 인수분해 요령
요런 거 배우는 내용이 있고 2차 함수의 해석, 뭐 역함수, 합성함수 이런 이제 그래프 관련된 해석 내용이 있잖아. 그치? 그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시그마라는 내용 자체는 앞에 나온 연산과 관련된 것과 해석과 관련된 것과 어느 거 유사한 것 같아요? 이 시그마는 해석? 이건 다 연산이에요. 이건 다 연산인 거야. 전혀 해석이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냥 쓰는 것 뿐인 거고 때에 따라서는 이걸 계산하면은 얘가 얼마로 계산했지만 나타내면 되는 거고 연산인 거예요. 근데 다만 연산은 알잖아요. 곱셈 공식 모르고 인수분해 공식 모르면 근해 공식 모르면 연산이 안 된단 말이야. 이항하는 거 모르면 연산이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 그럼 완벽하게 해야지 그 답 갈 수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라니까요. 공식 알고 시그마의 의미가 뭔지 알고 이게 능숙능락 해질 때까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시그마는 끝인 거예요. 더 이상 뭐 새로운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수학을 이무렵증. 수학이 지겨운 거야.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익히려면 연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러는 거야. 하기 싫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안 한 거지. 그럼 익혀져? 안 익혀지지? 그러면서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어렵고 시그마 때쯤 뭔가 내가 공부를 못했다라고 말하는 건 연산 연습을 안 한 거야. 그냥 어려워 보이고 게을른 거죠. 뭐 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 차라리 미분 적분을 하면서 미분에서 도함수를 해석하는데 나는 아직도 미분계에서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건 오케이. 이런 건 충분히 공감이 돼. 그런 건 어려울 수는 있어. 연산은 아닙니다. 알겠어요? 나중에 누군가가 시그마 정말 어렵지 않지? 그러면 속 웃어줘야 돼. 뭐 하자는 거야?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이거는 그래서 버벅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연산이라서. 그래서 오늘 천천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할 수는 없어서 공식 하나 나갈게요. 원래 이 뒤에 내용 꽤 많거든요. 시그마 관련된 공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해보자. 자, 이제 시그마는 이제 이거부터야. 이제 지금 나오는 이거부터야. 이제 공식을 이제 배울 거예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247쪽에 나와 있고요. 거기는 공식을 너희들 이제 외우게 될 건데 난 너희들이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증명부터 할게. 원래 이거는 증명 잘 안 해주거든요. 그냥 공식 외우라고 하거든.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근해 공식 유도하는 거 유도할 수 있니? 지금 할 수 있어? 근해 공식 유도. 뭐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태성이랑 너희는 유도하면 유도할 수 있지 않겠니? 어디에서 유도해야 되는지 기억나? 근해 공식 유도. 근해 공식 왜 2a분의 2가 되는지 유도하면 할 수 있냐고. 못해? 완전히 만들어야죠. ax제곱 플러스 bx에서 완전히 만들어서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뭐 그래? 그럴 수 있죠.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모를 수 있어. 근해 공식은 우리가 계산을 하는 데서 좀 시간을 줄이려고 쓰는 내용들인 거거든. 몰라도 돼요. 몰라도 우리가 식 잘 정리하면 한 문자이거나 잘 정리하면 답은 나온단 말이에요. 알죠? 근데 공식을 잘 기억 못한단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당연히. 그렇죠? 시그마 이 공식도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린 이거 연산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공식을 정확하게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 사실 잘 증명을 해주진 않거든요. 원래? 근데 증명을 좀 해주고 싶네.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공식입니다. 시그마 K. K는 1부터 N까지. 자, 제일 중요한 건 공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녀석들의 합인 건지를 알아야 돼요. K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N까지를 넣으라는 얘기야. 그런 다음에 그걸 다 뭐하래? 싹 다 더하래. 그럼 결과적인 건 뭐냐면 연속하는 자연수들의 합을 말하는 거야. 대신 1부터 막한까지. 1부터 N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자연수들의 합을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잖아요. 초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합이죠. 항수가 몇 개야? N개. 그럼 등차 수열 합으로 우리 풀면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많이 했잖아. 이거 합공식 쓸 때 너희들이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t 이거 쓰지 말고 이거 알아야지만 그것보다는 자꾸 뭘 보라고 맨 앞에 항, 맨 마지막 항 얘네들의 가운데로 평균값 구한 다음에 얘네가 몇 개가 있어? n개가 있어. 평균값 곱하기 n 하면 그게 바로 합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 얘하고 얘 더하면 얼마야? n 플러스 1이죠. 초짜형 막항 더하면 그죠? 얘를 나누기 2 해야지 뭐가 되는 거야? 평균 되는 거잖아. 근데 항수가 몇 개 있어? n개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그마 k 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됩니다. 증명까지 한 거죠. 공식도 어렵지 않지 이거는? 괜춘 괜춘 됐죠? 두 번째입니다.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제곱 저걸 k 곱하기 k니까 얘들아 k 곱하기 k니까 k 제곱은 k 곱하기 k야. 시그마 k와 시그마 k의 곱으로 하지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얘를 두 번 곱한 걸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니까요. 곱으로 연결된 거는 시그마로 분해할 수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알겠죠?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모든 자연수들 다 뭐하래? 제곱하래요. 그래서 그걸 다 더하래. 요거 하나만 외우고 갈게요. 먼저 자, 얘랑 똑같이 가는데 n 플러스 1 똑같아요. 하나가 더 붙어. 근데 그게 n 플러스 2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n의 개수가 늘어서 2n 플러스 1 돼야 돼. 그리고 나눕니다. 얼마로? 여긴 2니까 여긴 3? 3 팩토리얼. 그래서 6입니다. 6. 별로 안 이쁘죠? 이거 하나만 외웁시다. 증명은 안 하겠다. 나중에 하자. 증명이 다 나와 있어. 별거 없고.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건 암기.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연속하는 자연수들을 제곱한 녀석들의 합. 자연수 제곱의 합. 이게 이 공식입니다. 외웁니다. 외워. 됐죠? 그럼 다음 거 하나 더 있는데 헐 세제곱도 나와요. 세제곱도 나와요. 이건 전부 다 n까지예요. k는 1부터 세제곱이 나와요. 세제곱이 나와요. 하지만 다행입니다. 세제곱 문제는 1%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공식을 외우라 합니다. 야, 자주 나오지도 않아. 얘는 자주 나와요. 자주 써요. 얘는 하다 보면 익혀져요. 3차식은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공식이 쉬워요. 신기하죠? 3차가 더 쉬워요. 다 더해. 세제곱이 합이야. 그럼 얘가 봐봐. 2차죠? 3차죠? 얘 몇 차겠어? 2차, 3차, 4차가 되겠죠? 그렇겠죠? 얼마가 되냐면요. 얘는 얘를 제곱하면 돼요. 끝. 그래서 1번 공식이랑 똑같아요. 거의. 차수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일단 이 세 가지만 익힙니다. 이 세 가지와 아까 했던 거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상수 C가 왔어. 상수 C.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된다? 둘 곱해서 CN이 된다.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오늘 웬만하면 추가 공식은 하지 않을게. 공식으로 하는 건 안 할게. 그래서 요건 일단 익히는데 다만 이건 어떻게 될까? A의 K제곱 K는 1부터 N까지 얘는 1차 K가 변수가 1차야 2차야 3차
1차, 2차, 3차 또는 0차 상수항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그마를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얘는 뭐냐면 지수식이야, 지수식.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그렇지, 아까 했잖아. 이건 등비수열이에요. 초항도 A고 K에다가 1 넣으면 초항인 거야. K 1 넣었더니 A 됐잖아. 초항이 A고요. 공비도 얼마야? A야. 초항도 A고 공비도 A. 초항과 공비가 같은 등비수열인 거죠. 등비수열 합 N개를 더하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밖에 없어. A-1분의 초항 A, A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수식은 등비수열의 합으로만 계산할 수 있어. 오케이? 일단 뭐 한다? 요거를 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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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을 외웁니다. 일단은요. 자, 그러면은 원래 우리 이 공식대로 적용시키긴 할 건데 일단은 시그마가 없이 예제가 밑에 나와 있거든요. 1 더하기 2 더하기 해가지고 7까지를 더하래요. 7이야 7. 맨 마지막 값이. 이거 합을 계산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뭐 시그마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시그마로 바꾼다면 K는 1부터 7까지 합이 되는 건데 그럼 여기다가 N 대신에 7을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7 곱하기 8 나누기 28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되겠니? 자, 두 번째 1의 제곱, 2의 제곱 해가지고 얼마까지 할까요? 10의 제곱까지 해볼까요? 연속하는 제곱수에 대한 합을 구하래. 이거는 그냥 할 수가 없다고요. 등차 등비가 아니잖아 얘네들은. 그러니 반드시 뭘 해줘야 돼?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너희들이 바로 계산할 수가 없어. 등차 등비 수열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시그마로 바꾸는 거예요. 시그마로. 이 합을 시그마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바꿔보면요. K제곱. K는 1부터 10까지라고 쉽게 바뀌네요. 그럼 얘는 2번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2번 공식을. 그쵸? 어떻게 되는 거야? 2번 공식 쓰면은 10, 11, 21 나누기 얼마? 6. 이거 계산하는 게 답이에요. 자, 세제곱 공식 나와 있는 세제곱 넘어갑니다. 1제곱, 2제곱, 5제곱 나와 있을 거 3번 공식 쓰면 된다는 얘기인데 나올 일이 없어. 넘어가겠고요. 자, 6번 가볼게요. 이제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오, 얼마까지 더하래? 12의 제곱까지 더하래. 이거 계산해달래. 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시그마로 표현해야 돼.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는 6부터 12까지의 K제곱인 거야.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조심할 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그마 공식에 시작하는 K 값은 반드시 1이어야 돼요. 1부터 2여야지만 시작할 수 있고 계산할 수가 있는 건데 얘는 1이 아닌 거죠. 그럼 계산을 바로 못해요. 어떻게 될까? 그렇지. 1로 바꿔요. 1부터 12까지의 합에서 누굴 빼라고? 1부터 5까지 합을 빼라고요. 1부터 12까지 합에서 1부터 5까지 빼면 6부터 12까지가 되겠죠. 됐어요? 계산합니다. 이 얼마 되겠어? 12, 13, 그 얼마야? 25. 2n 플러스 1이니까 그죠? 나누기 6 빼기 자 이거 계산 얼마야? 5 곱하기 6 곱하기 11 이거 2배하고 더하기 1한 거 나누기 6 이렇게 공식 적용시키면 될 것 같아요. 뭔지 알겠죠? 이제 시그마 용법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좀 외웠습니다. 적어갖고 근데 얘들아 이게 이 정도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어마무시한 공식인데 저기 왠지 보실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거 구하래.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수열인 거야. 엄청 복잡하겠죠. 규칙 말도 못하겠죠.
일반한 AK가 2차식이면 등차 수열 아니에요. 수열이 합이 2차식일 때가 등차 수열인 거지. 이게 AK로 한다면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니에요, 일단은. 이 수열을 첫째 항부터 10번째까지를 더하래. 등차 등비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 공식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를 시그마 안에 넣었어. 근데 K제곱 K 이거네. 그리고 이 세 덩어리가 서로 독립적인 각각의 항인 거잖아. 그럼 뭐가 가능하냐면 잘 보세요. 이런 거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쪼개는 거야. 3K제곱 K는 1부터 10까지 다시 일단 그대로 써볼게.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6K 다시 플러스 시그마 5라고 시그마를 각각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돼 안 돼? 이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습의 3은 뭐 할 수 있어? 앞으로 빼면 되겠죠. 실습의 마이너스 6은 빼요. 이렇게. 예전 이 5는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데 얘는 굳이 뺄 필요가 없죠.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실습의 3에다가 시그마 K제곱 6분의 공식 쓰라는 얘기잖아. 6분의 10, 11, 21 끝. 두 번째 실습의 마이너스 6에다가 시그마 K를 쓰라는 얘기잖아. 2분의 10 곱하기 11 마지막으로 얘는 얼마야? 50. 이런 식으로 일반항이 K에 관한 다항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우린 무조건 그들의 합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시그마 공식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1차부터 3차에 지수식까지 합쳐져 있어도 우리는 쪼개면 되기 때문에 일반항을 3차 이하 또는 지수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린 이들에 대한 합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괜찮아요? 아하? 그래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연습시키는 내용이 249쪽에 나와 있는데 어떡하지? 이거 연습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248페이지 내용을 먼저 설명하면은 너희들 좀 헷갈려서 안 돼요. 그래서 250쪽에는 1번만 6문제 있거든요. 250쪽에는 1번 6문항만 시그마 공식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거 풀어보고 나서 연습이 되면은 다음 공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